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현대판 이완용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한 장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을 통째로 적국에 팔아넘긴 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뺨을 때릴 정도의 추악한 배신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부장까지 지냈던 핵심 인력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보물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삼성이 이 기술 하나를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피땀 흘리고 쏟아 부은 돈만 무려 1조 6천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1조 원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다 줄 미래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자식 세대들이 먹고 살 수백조 원의 규모의 국부와 일자리가 이 매국노들 손에 의해 단숨에 증발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삼성전자가 입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무려 5조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추산입니다. 우리 안방에서 수조 원짜리 수표를 도둑 맞고 있었던 셈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수법입니다. 이들은 마치 첩보 영화 속 간첩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USB나 이메일은 금방 걸리니까 무려 600단계에 달하는 그 복잡한 반도체 공정 레시피를 종이에 일일이 손으로 다 베껴서 들고 나갔습니다. 보안망을 피하려고 아날로그 방식을 쓴 거죠. 여기에 더해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은밀한 암호까지 정해뒀습니다. 국정원에 걸리거나 체포될 것 같으면 핸드폰에 하트 4개를 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잡혔으니 다들 도망쳐, 조심해. 동료들의 배신을 넘어 국가를 상대로 첩보전을 벌인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훔쳐간 중국은 과연 기술 유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남의 기술을 훔쳐올 때는 돈다발을 안겨주며 애국자라고 치켜 세우지만 정작 자기네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갈 때는 추호의 자비도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중국에서는 국가 기밀급 기술을 밖으로 유출하려던 연구원에게 무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반역죄로 보고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겁니다. 자기들 기술은 목숨 걸고 지키면서 우리 기술은 쥐도새도 모르게 파먹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은 경제 간첩법을 통해 기술 스파이들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피해 액수가 크면 징역 30년 이상은 기본이고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유출을 단순 절도가 아닌 간첩죄로 처벌해서 최소 12년 이상의 중형을 때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외 보안 전문가들이 한국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울타리가 낮은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 유출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수조 원의 국부를 팔아치운 대가가 고작 징역 1, 2년. 그마저도 초범이라느니 반성하고 있다느니 하는 이유로 감옥 문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니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거죠. 한탕 크게 하고 감옥 잠깐 갔다 오면 중국에서 준 수십억 원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위험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기술을 지키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매국노를 키우는 나라입니까? 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삼성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런 매국노들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된 벌을 주지 못했던 걸까요? 그 뒤에는 무려 72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우리 법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첩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제98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만들어진 뒤로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간첩죄는 오직 적국을 위해 일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유일한 적국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북한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우리 반도체의 설계도를 중국에 팔든 일본에 팔든 심지어 전 세계 어디에 팔아넘겨도 법적으로는 간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피를 토하며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간첩이다라고 외쳐도 판사는 법전을 뒤적이며 말합니다. 중국은 적국이 아니니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간첩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 하나 훔친 수준의 단순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기술 스파이들의 맛집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디어 72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간첩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즉 이제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훔쳐 해외로 빼돌리는 모든 자를 간첩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건이 그 첫 번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나라를 팔아먹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 자식들에게 떳떳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삼성이 돈 좀 잃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쌀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 하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 예산,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들어갈 양질의 일자리들이 바로 이 반도체라는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창신 메모리로 넘어간 18나노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 아닙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그 정수가 담긴 설계도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자부했던 LCD, 조선, 철강 산업들, 중국이 우리 인력 빼가고 기술을 훔쳐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시장을 잠식당했고 수많은 국내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훔쳐간 기술을 발판 삼아 우리가 10년 넘게 걸려 만든 격차를 단 1, 2년 만에 좁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척한 길을 저들은 우리 배신자들이 베껴준 지도를 보고서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 침략입니다. 대한민국의 50년 먹거리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입니다. 기술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도둑맞는다는 뜻입니다. 돈 몇 푼에 영혼을 판 매국노들이 웃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하고 엄벌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생존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